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현대, 기아, 대우의 해외 생산공장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일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경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외 완성차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해외 완성차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했습니다. 1986년 7월부터 버스와 4톤 이상 화물 자동차, 디젤 엔진과 일부 부품을 수입 금지 품목에서 해제했습니다. 1987년 7월부터는 대형 승용차와 경승용차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하고 내연기관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1987년 해외 승용차 수입 자유화 이후 독일의 벤츠 자동차가 주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승용차는 1988년 55대가 수입되고 1993년 145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포드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어 포드 세이브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판매량이 2,000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차의 판매 비중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수입 승용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세율은 1987년에는 50% 수준이었습니다. 1988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88년 1월 40%, 1988년 4월 30%, 그리고 1990년에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 승용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통상 문제를 제기한 1993년에 수입 승용차 관세율은 15%였습니다. 배기량별 승용차 수입 자유화 시점은 2000cc 초과 차량은 1987년 7월부터 2000cc 미만 승용차는 1988년 4월부터였습니다. 미국은 1993년 10월부터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를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과 수입 장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늘어났으나 미국의 한국 시장 승용차 판매량은 미미하므로 무역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제 인하, 관세 인하, 할부 금융 규제 완화, 형식 승인, 소비자 인식 제고, 광고 자유화 등을 쟁점화하여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은 관세 부문에서 미국 측이 2.5%로 인하를 요구했으나 현행 8%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에서 배기량별로 25에서 40% 내외로 인하하기로 하고 할부 금융, 방송 광고 등의 사안은 추후 별도 협의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1997년에도 미국은 자동차 협상을 요구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이 IMF 외환위기에 처함에 따라 WTO 합의사항 이행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해외 경쟁국 대비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2.5%, 트럭의 관세율은 25%였습니다. 미국 승용차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했고 한편 트럭 부문에서 일본 트럭의 진입을 막고자 트럭의 관세율은 승용차에 비해 높았습니다. 반면 1993년 경쟁국들의 승용차 관세율은 브라질 40%, 멕시코 20%, 대만 30%, 터키 3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일본에도 적용되어 소형차 부문에서 수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갑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1990년대 초 40만 대 정도 현지 생산을 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70만 대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현지 생산은 영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태국, 대만, 호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대만 정부가 육성한 자국 내 브랜드의 자동차 업체가 있었으나 일본 업체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연간 300대 정도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1999년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해제됩니다.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의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려나갔습니다. 1992년 스페인에 승용차 조립 공장을 신설하고 시장이 개방된 체코에도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의 승용차 조립 공장을 증설하고 엔진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1998년에는 중국 장춘 지역에 승용차 조립 공장을 세워 중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해외 현지 생산 공장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한편으로 도요타 자동차만의 생산 방식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해 나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방식을 린 생산 방식이라고 지칭하는데 주요 특징은 자동차 부품을 적재하지 않고 적기에 보급하여 재고, 보관 비용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품종 수량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기능공 활용으로 시장의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부품 업체를 부품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손익분기점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미국의 생산 방식은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해 단순 기능공의 단순 반복 작업과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어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제품 모델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도요타 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볼보 자동차가 채택했던 우데발라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작업 주기가 길고 작업자 편의 위주의 작업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데발라 공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아시아 지역을 생산 거점으로 하여 국제 분업 체계를 잘 활용했습니다. 태국에서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필리핀에서 변속기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솔린 엔진을, 말레이시아에서 조향 장치와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서로 부품을 공급하여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장벽을 피하면서 현지의 시장 장악력을 높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공장 자동화율 측면에서도 세계 자동차 공장을 선도했습니다. 일본 전체의 자동차 공장 자동화율은 1990년 기준 평균 38.5%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업체의 자동차 공장 자동화율은 평균 30.2%, 유럽의 자동차화율 평균은 23.7%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 자동화율은 2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브라질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생산 방식과 자동화율, 부품 수급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량에 있어서도 1989년 미국 GM, 포드에 이어 제3위를 차지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 주요 업체의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1989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여 444만여 대에서 469만여 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 투자 액수를 비교해 보면 1994년 시점 미국 GM이 58억 달러, 포드가 37억 달러를 투입할 때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35억 달러, 닛산은 17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5사는 총 7억 달러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GM이 4.8%,
일본 도요다가 5%, 유럽의 폭스바겐은 3.6%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 일본 도요다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한국 자동차 5사는 평균 4.6%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한해 종업원수 대비 연구개발 인력을 비교해 보면 1987년 일본은 총 종업원수 45만 명 대비 연구개발 인력 3만 9천여 명으로 8.7%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총 종업원수는 1991년 기준 10만여 명 대비 8,100여 명으로 8.1% 수준을 보여 일본에 근접하여 연구 인력을 늘려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 새로운 부품을 개발할 때 참여하는 정도를 승인도라고 합니다. 반면 완성차 제조사가 부품을 설계하고 해당 기술과 도면을 부품업체에 제공하여 부품을 만들게 하면 대요도 방식이라고 지칭합니다. 부품 승인도 부문에서도 일본의 승인도가 1993년 기준 70%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승인도가 19%로 한국보다 낮은데 한국은 승인도가 33%로 미국보다는 높습니다만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완성차 제조사들은 일본의 린 생산 방식에 따라 적기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적대적 노사 관계로 인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현대자동차는 적기 조달 방식을 추구하되 현장 작업자의 협력이 요구되는 숙련화와 다기능공 대신 로봇 등의 자동화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일 단위 적기 조달 방식에서 대우자동차보다 비중이 높고 주간 단위 조달 방식의 비중이 낮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부품 적재 공간을 작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자동차 대중화와 미국 시장 진출 및 해외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입어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량과 수출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경쟁력 간격을 줄이고자 품질 개선, 연구 개발,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성차 5사를 중심으로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 50개사 포함 1,387개사로 크게 늘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 또한 2만 개 부품 조달에 관여하는 업체가 2,000에서 4,000개사로 추정될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199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확대는 세계 자동차 생산 점유율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여 1975년 0.1%, 1990년 2.7%, 그리고 1995년에는 5%를 기록했습니다. 1974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 이후 고유 모델 출시와 정부의 중화 공업 육성 지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정부의 미진한 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세계 시장의 본궤도에 올려놓은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확대로 특징 지어지는 1990년대의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적정 경쟁 규모를 확보하고자 100만 대 이상의 생산 공장 확보와 해외 현지 생산 공장 운영, 현지 특성을 감안한 신차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소 설립에 투자 계획을 집행했던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3사는 냉정한 경영실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출시된 신차들의 내수 판매 호조와 수출 신장으로 여유 있는 흑자를 기록한 경영실적을 얻게 되었지만 기아자동차는 늦은 신차 개발과 판매 부진으로 적자 경영실적표를, 대우자동차는 준수한 신차 판매 성적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시장에 대한 무리한 투자 감행으로 경영 적자와 함께 자본 잠식의 어두운 미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와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3사의 명암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